자, 세 번째 시간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군집비행, 드론을 가지고 군집비행, 50개의 동시에 드론이 하늘에 나르면서 군집비행을 한다거나 100개 이상이 동시에 비행을 하면서 어떠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교한 군집비행은 GPS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이 페이지의 내용은 전에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지구 위를 떠도는 30개의 GPS 위성을 가지고 우리는 드론의 위치를 리얼타임으로 계산해냅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전에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드론의 좌표값과 GPS의 거리값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드론은 GPS 위성과 드론에 장착된 GPS 수신기 거리를 계산해 현재 좌표값을 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GPS 위성의 위치와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3개의 GPS 위성만 있어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구형인 지표면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직선과 같은 1차원이라면 2개의 기준점과 각각의 거리값을 알면 쉽게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차원 세상에서도 3개의 기준점과 각각의 거리값을 알아야 합니다. 각 기준점을 원의 중심으로 잡고 거리값을 반지름으로 했을 때 세 원이 만나는 지점이 해당 위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드론은 마찬가지로 3차원에서는 또 4개의 원이 겹치는 부분에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구 자체가 1개의 원을 역할을 하여 3개의 GPS 위성이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완벽히 정확한 거리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GPS 위성의 드론의 거리는 위성에서 보내는 전파의 도달 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위성에 장착된 시계와 드론의 수신기에 장착된 시계가 일치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개 이상의 GPS 위성에서 전파를 수신해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개발된 GPS 수신기는 최대 20개의 위성으로부터 동시에 신호를 받을 수 있어 더 정확한 위치를 계산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GPS 신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추적 항법 장치를 이용합니다. 이 방법은 GPS 신호가 끊기기 전의 위치 정보와 드론의 방향, 속도 등을 연관시켜 현재 드론의 위치를 추산하는 방식입니다. 미터 단위로 존재하는 GPS의 오차. GPS가 개발된 초창기에는 미군에서 군사용으로만 정확한 좌표를 보장하고 민간용으로는 고의로 신호잡음을 발생시켜 수백 미터의 오차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1983년 대한항공 여객기가 잘못 계산된 항로로 인해 소련 영공에 침범했다가 격추되어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고 이 이후로 공익을 위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고의적 신호 잡음을 해치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GPS 오차는 미터 단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성에서 드론에게 발송되는 전파는 직선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리층, 대립권 등을 통과하면서 신호가 틀어지게 됩니다. 자, 전리층에서는 AM 방송파와 FM 방송파가 신호가 반사된다고 했죠. 대립권에서는 구름, 눈, 비 등에 맞아서 반사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고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듀얼 GPS를 장착한 드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듀얼 GPS란 기존 미국의 GPS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추가적으로 러시아산 GPS인
그로너스를 동시에 이용하여 오차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는 방식입니다. 군집비행과 RTK GPS. RTK GPS는 실시간 이동측의 위치정보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GPS는 다소 넓은 오차 범위에 드론의 군집비행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미터 단위의 오차는 촘촘히 비행하는 군집비행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하늘의 GPS 위성, 지상의 제어국, 드론의 GPS 수신기, ESS 통신으로 위치 정보를 계산했지만 RTK GPS는 여기에 기지국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기지국은 지상에서 고정해 놓은 안테나입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거를 기지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는 기지국, 지상에 고정해 놓은 안테나 기지국이고요. 그러면 드론은 여기에 날리고 있습니다. 조종자가 날리고 있는데 위성에서 받는 데이터와 방송바 데이터와 기지국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교정합니다. 이 안테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 드론의 상대적인 거리와 각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GPS로 획득한 위치 정보를 보정해 나갑니다. 실시간으로 드론의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위성이 보낸 신호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다면 바로 보정 신호를 보내 오차를 줄여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미터 단위 오차를 센티미터 단위로 줄이는 것은 가능하게 됐습니다. RTK GPS의 정밀한 측량 덕에 여러 대의 드론이 공중에서 부딪히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밤하늘을 수놓은 1218대 드론의 활약은 RTK GPS의 정확한 치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군집비행과 RTK GPS. 우리 곁에 GPS 기술이 발전했기에 가능한 일이 여러 있습니다. 최근 야외에서 밤하늘을 빛내고 있는 드론 나이트쇼와 같은 공연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퍼포먼스, 이벤트, 교육 등 드론 군집비행을 기다리는 수요와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GPS의 힘을 믿고 이를 바탕에 둔 위치 기반 서비스는 앞으로 더 많은 분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심으며 1인 1 GPS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군사 무기에서나 쓰임새를 자랑하며 몹시 어려운 기술로 치부되던 GPS가 이제는 동네 맛집을 검색하는 일에도 쓰일 정도로 익숙하고 편안한 기술이 되어 우리에게 성큼 다가서는 중입니다. 밑에 있는 군집비행에 대한 유튜브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개를 시청하고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를 들었다고 보시고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은 숙제를 하는데 다음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군집비행을 만들고 싶은 제목을 기술하고 본인이 만들고 싶은 군집비행을 감독이라 생각하고 설계해 보세요. 예를 든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제목: 하늘을 나르는 빗자루 마법사. 소요 시간은 10분 정도로 해서 군집비행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요. 배경음악은 여기 있는 것처럼 I Still Remembering이라는 배경으로 깔아놓고, 사용 드론은 헥사 6축 드론 제작, 국내 제작하고요. 100개의 드론으로 하고 국산 제품 제작을 하는데 부품은 중국산을 갖다가 제작하겠다고 합니다. 드론 율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해서 한 2페이지 정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을 기술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연출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한글에 작성하셔서 메일로 레포트를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